자, 오늘은요, 중3이 지금 알아야 할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교 10등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헐, 중간고사, 고등학교 처음 보고 나니까 72점, 영어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이 형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모의고사는 자기가 3월 고평 봤을 때 2등급 혹은 1등급을 받았어. 모의고사 아시죠? 자, 그런데 내신은 왜 3, 4등급인지 나도 잘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한 열이면 8명 정도는 저런 반응들을 주로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이제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잠깐 손 좀 들어줄래? 선생님 좀 귀찮게 해도 조금? 오케이. 자, 아마 형, 누나나 오빠나 언니 내려도 돼요? 언니나 오빠가 그 중간고사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 보고 나서 완전 잘 봤어. 완전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근데 좀 이유가 있겠죠, 얘들아, 그쵸? 근데 뭐 대충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좀 내신이 떨어질 것은 알지만 과연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그리고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안 그래? 아니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 아니 그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중학교에서 비슷한 고등학교 가는 건데 자사고는 그렇다 치는데 일반고에서 도대체 왜 내신이 저렇게 떨어지냐 이거죠. 그 이유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그런 현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솔루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첫 번째,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상당히 성적차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범위 차가 상당히 좀 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 중학교나 특정 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여러분 얼마 전에 기말고사 다 치르셨죠? 근데 보통 범위가 어땠어? 교과서 2과 내지는 3과. 맥시멈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추가가 되면은 프린트물 정도? 이렇게 아마 추가됐을 것 같아요. 요거 외에 또 다른 시험 범위가 혹시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그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1 때 자유학기제 빼고는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영어과를 치르게 됐을 때 저런 식의 범위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은 걸로 선생님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봤어요? 일단 뭐 본문 거의 다 암기하시고 문법상 뭐 체크하고 기출문제, 적중 예상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뭐 이러면 대충 뭐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 나오잖아. 안 나왔던 적도 있겠지만 그때는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그쵸? 자, 그런데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범위를 보시니까요, 일단 교과서가 3개가가 들어가요. 중학교 때랑 별반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중3 때 교과서보다는 고1 때 교과서 난이도가 높겠죠? 당연히 높겠죠? 사실 선생님이 작년에 그 3학년 2학기 때 특정 중학교 2세 학교인가를 증상캠으로 데려다가 내신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이제 학사 일정이 강사진이 좀 포진이 안 돼가지고 그때 내가 진짜 되게 오랜만에 중학교 내신을 수업을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뭐야? 끝났어? 그러니까 본문 지문이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고등학교 내신을 하다가 중학교를 되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 뭘 장난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하고 해서 좀 약간 살짝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신의 분량이 좀 길어요.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자, 그리고 대체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의고사가 한 세트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또 많게는 뭐 대성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6개 세트가 들어갔었어요. 6개 세트라 그러면 얘들아, 한 회분의 수능이 문제가 몇 문제니? 영어 45문항이에요. 그 중에 듣기가 몇 문제지? 17문항이니까 독해는 몇 문항이지? 28문항인데 뒤에 장문 2개가 있잖아. 그쵸? 그런 거 다 빼니까 26개라고 칠게. 지문의 개수를 말이야. 자, 그런데 6개 세트가 들어가니까 무려 100개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지문이 시험 범위에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올 건지를 미리 얘기해 주지 당연히 안 와요.
어디서 나올 건지를 미리 예측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휘집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책정된 어휘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성고는 투지영단어라는 책을 이번에 선정을 했고, 해마다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해마다 계속 똑같이 쓰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숭실고등학교는 닭공이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 수능 그 어휘집을 쓰고, 또 예일여고는 우리 능률복합 어원편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그 책도 쓰고, 충암도 능률복합 어원편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걸 미리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범위가 뭐 적게 나오는 학교는 5개과 아니면 6개가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그 한 권의 책을 1년에 다 끝내버리려는 게 목표다 보니까 30가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15가씩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누적해서 계속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예문 위주로 출제가 되죠. 예문에다 빵꾸 뻥뻥 뚫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고 오지선다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조금 일단은 딱 단순 비교만 해봤는데도 조금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이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학교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학생들 아니고 남학생들, 오케이, 남학생들 고등학교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범위는요, 이번 기말고사 때 범위로 측정이 됐던 그런 학교들입니다. 자, 숭실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2013년도 3월, 6월, 그리고 14년 6월, 15년 6월 해갖고 모의고사가 총 4개과가 들어가죠. 여기서 듣기가 제외가 되냐면 듣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듣기가 17번 하면 어떻게 들어갈까? 원어민을 다시 섭외해서 다시 녹음을 시킬까? 그럴 퍼센테이지는 정말 제로죠, 제로. 그러니까 보통 어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변형을 하죠. 그리고 약간 이상한 문제가 나는데 이제 발음을 불러주고 그대로 따라 써라 뭐 이런 것도 한 문제에 나오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옛날부터 가끔씩 그런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수능 지문이 104개 이상이 이번 기말고사의 범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성고인데요. 지금 대성고 좀 가고 싶다,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여학생들 말고 남학생들 한번 손 좀 잠깐 들어주세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갈 건지 여러분하고 계속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뭐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이대국어나 이화여고나 대성고를 생각 안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쵸? 자,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과연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신이 나오는지 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대성고등학교는요, 선생님이 사실 이번에 데뷔를 좀 했었습니다. 자, 교과서가 3개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가 6회 세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출 모의고사가 3세트,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그리고 평가원 기출 말고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대성이나 이투수나 종로에서 내는 사설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게 또 3개 세트가 들어가고요. 난도는 사실 고1 난도예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어떠니 교과서 3개에다가 모의고사가 6회가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많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진도를 빼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험 대비 때. 물론 수업, 그리고 이 중에 모의고사 6개라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 3회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냐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율학습처럼 이렇게 교재를 하나 보충 교재로 측정이 됐고, 그게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교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156개가 대략적으로 시험 범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투지영단어라는 단어가 30강이 들어갔고요. 저거는 이제 수행평가라고 해서 따로 잡아가지고 그냥 단어 뜻만 쓰는 거였어. 뜻만 써서 미리 시험 전에 먼저 저 수행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 시험 문제였죠. 뭐 여학생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대성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주관식이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중에 어느 학교도 서술형 주관식을 안 내는 학교는 없어. 이대국어도 그렇고 이화여고도 그렇고 다 내요. 되게 많이 내요. 비중도 크고 점수도 배치가 큽니다. 근데 대성고는 영작 문제라든가 그런 뭐 단어 배치의 영작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법 문제가 17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수능형 어법 문제. 여러분 수능형 어법 문제 쉬워 어려워?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운데, 일단 5개 밑줄이 쫙 그어져 있어서 이 중에 틀린 거 하나 골라봐 이럴 때 몇 개는 2개는 왜 밑줄 걷는지 알겠는데 3개는 뭐지? 왜 밑줄 걷지? 뭐 이런 느낌일 때가 있잖아. 그치?
우리가 그런데 그런 문항이 17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다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죠. 아무리 범위 내에 있다 할지라도. 자, 그리고 충남고등학교 2학년은 교과서 3개가에 모의고사가 한 세트, 두 세트네요. 그래서 지문이 총 52개 이렇게 범위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시니까 지금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간 범위가 뭔지 알겠지? 뭐지?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 범위가 있는데 공부 좀 하고 그냥 보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문제죠. 뭐냐면 영어 한 과목만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수학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사탐, 과탐도 과목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들이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때? 앞에 했던 거 뒤로 가면 갈수록 까먹잖아. 당연히 까먹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회독수를 높여서 반복해서 학습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끈덕지게 정말 끈질기게 정말 집요하게 그런 부분들을 외우고 암기하고 이 작업을 끝까지 물고 들어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이제 남학생들 학교들을 추려봤었고요. 자, 이제 여학생들 갈 수 있는 학교, 물론 이대부고는 남녀공학입니다만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여고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데뷔를 했었어요. 지금 이주학 고등부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있는 게 이제 예일여고이기도 한데요. 교과서는 한 개가밖에 안 들어가. 좋지. 그러니까 한 개가. 그리고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오냐면 교과서에서 2문항? 3문항? 요거밖에 안 나와.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와 또. 그 다음에 2015년 11월 모평 딱 한 세트네. 그럼 지문으로 따지면 26개 정도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문항이 한 5문항 안쪽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5문항이 뭐야? 3문항 출제됐네. 3문항 출제됐어. 자, 그러면 교과서하고 모의고사가 있는데 물론 범위도 적지만 되게 적은 문항수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런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 그러니까 이 부교재는 이대부고도 부교재가 있고요. 아까 대성고등학교도 모의고사 세트가 2권이 부교재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 말고 다 사람을 시켜요. 학교에서 다 이미 처음에. 자, 그런데 이 부교재가 능률 출판사에서 나오는, 능률교육에서 나오는 빠바 구문독해라고 하는 연두색깔 표지의 교재인데요. 난도는 고1 기준으로 봤을 때 고2 모평 정도의 수준은 출제가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빠바독해인데 빠바독해가 5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한 개가에 10개 정도, 적게는 7개나 8개 정도의 지문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아까 남학교에 비하니까 되게 범위 간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성고를 제외한 다른 고등학교보다 이 예일여고나 선율여고는 서부학원에서 영어가 제일 어려운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대충 몇 점이냐면 우리 지금 충암중학교에서는 영어가 몇 점이야 평균? 대충? 저희 반이 이번에 평균이 38점이에요. 진짜? 뭐지? 11등이 50점이고 저희가 38점. 쓰레기네. 잘못 물어봤다. 다른 우리 선정은 어때? 70점대. 보통은 기호가 일반적 사회에서는 중학교 미안해. 추가의 쓰레기가 아니고 시험 못 보는 그 새끼들이 쓰레기. 근데 아무튼 보통 중학교에서 평균 내신 한 70에서 75점 사이 아마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이 시험은 첫 번째 중간고사 때 평균이 몇 점이었냐면 48점이었어요. 그리고 선율여고는 38점이었어요. 평균 영어 점수가. 근데 너무 이용이 가야 돼? 예일여고? 근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부교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변형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율여고가 사실 예일보다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선율 왜 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시험 난도가 좀 어렵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범위 자체로 봤을 때 되게 간단하지. 교과서 3개과 자, 그리고 선율여고에서 만들어낸 자체 교재가 있어요. 부교재가. 근데 그 부교재가 사실은 베이스가 뭐냐면 천일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천일문에서 기출된 거랑 다른 뭐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짜깁기를 해서 이제 만든 부교재가 있는데 저기서 되게 엄청 꽈서 내는 거죠. 변형을 엄청나게 하고 특히 이제 애들이 제일 약한 게 뭐니? 어법이죠, 뭐 어법. 안 그래?
어법에서 막 이제 서술형 주관식 나오고 막 영작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대국어는요, 이대국어 역시 자사고의 명성답게 범위가 일단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2개 가고 2016년 3월 모평 짝수문학만 공부하면 되는 거. 생각보다 되게 라이트하지 않냐? 6개 들어가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쵸? 자, 그런데 부교재가 2개가 들어갔어요. 문법은 필통이라는 교재가 들어갔었고, 독해는 맞수라는 교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뭐 되게 어려운 교재는 아니고요. 근데 맞수 교재에서 이제 굉장히 빈출이 되고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는데, 역시 평균 점수는 이제 30점대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체감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진짜 삑살이 안 냈으면 70점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진짜 놓지만 않았으면, 그쵸? 전날에 밤을 샜거나 정말 무슨 남친이랑 헤어졌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70점대 아래로 가기도 사실 조금 어렵잖아. 그쵸? 근데 평균이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75점 뭐 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평균이 40몇 점, 38점 이런 거는 일단 내 점수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들지? 그치? 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 범위가 일단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럼 저 많은 범위를 갖다가 문제는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석표는 선생님이 지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맡았던 예일여고 학생들의 시험지를 분석해서 나온 그런 어떤 리플렉션 폼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뭐 능률복합 어원편에서 나온 것들 보통 1점짜리 한 5개 문항 이렇게 나와요. 명지고등 같은 경우는 뭐 저 어휘에서도 좀 배점이 높더라고요. 2.3점짜리도 있고 1.9점짜리도 있고 막 한데, 아무튼 어휘집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은 보통 다 어휘는 예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예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구멍 뚫어놓고 맞추는. 그래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로 고등학교에서 내신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니까 다 이거 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내신 어떤 문제를 출제가 되냐면, 첫 번째 일단은 어법 폭탄. 어법을 내버리면 일단은 어떠냐면 학생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쫙 일렬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진짜 잘하는 애와 그냥 잘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어중간한 애도 어중간한 애들 중에도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것들을 가장 변별 있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영어에서는 아무래도 어법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어법이 자기가 좀 강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강하면 본인은 얘기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지금 우리 유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법의 왕자 선희석이. 자, 근데 뭐 저런 분들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저런 놈들은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런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평범하진 않고. 그런데 본인이 또 어법에 강하다라고 생각하려면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한 20년 동안 지금 애들 가르치고 고등학교 내신 치르고 중학교 뭐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어법이 강한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어법이 정말 강합니다.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어요, 쌤.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법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자, 그걸 원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일단 모든 학교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수능형 변형 문제를 안 내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죠? 누구라도 대학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EBS 현재 연계율이 몇 %야, 얘들아? EBS에서 나오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들이 있어요. 영어 교재들. 2017년도 영어 교재들이 있고 지금 고등부에서는 그런 거 갖고 정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나오게 되는 4권이나 5권의 수능 EBS 연계 교재율이 실제로 수능에 변형해서 나오는 확률은 70%예요. 지문을 그대로 변형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 짜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서 이제 변형해서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웠던 지문을 변형해서 냈을 때도 맞추는 그런 응용력이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 수능형 변형 문제는 전체 문항의 50% 이상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서만 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제 문제였는데
빈칸으로 내면 어디다 구멍을 뚫을까? 이게 연결사 두 개가 이렇게 문제로 나왔는데 그럼 연결사가 포함된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까? 이런 거. 그치? 자, 여기 지금 남자 등장인물이 3명이면은 여기 얘기한 히히히히 힘? 이 새끼 중에 딴 놈이 누구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약간 되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거지. 이해가 왔어. 쌈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노가다 뛰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주관식을 아까 대성은 안 된다고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렇게 서술형 주관식 안 내는 학교는 없어요. 근데 내는 학교들이 주로 어떻게 내냐면 이제 영작을 내요. 영작을 많이 내고 영작에서는 이제 감점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너무나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영작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줘요. 우리말을 줘. 그래서 그 우리말에 맞게끔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중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2번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단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리고 중복이라는 거 2번 중복한다는 얘기야. 3번 중복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애매하잖아. 안 그래? 안 그래도 영장 약해 죽겠는데 뭐 중복도 가능하다 그러고 뭔지 주지도 않고 이러면 더 멘붕이 오지 않겠어? 시험 그 순간의 현장에서 말이야. 그쵸? 공부하고 지금 연습하는 게 아닌데. 자, 이런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나오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배점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중학교 졸업한 애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일반고 간 애들 중에.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애들도 있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일반고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90점 못 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그 학생 공부 습관이 어떠냐면 이런 거야. 이해가 가. 난 어려서부터 영어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지문을 쫙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정답 틱 했는데 그런 문제 맞춰. 하지만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끔 단어를 배치해서 영작해라 그러니까 뭐지? 이래도 맞을 것 같고 저래도 맞을 것 같지 이게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한국식이야 이거. 너무 촌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우직하게 단어 배치하고 영작하고 꼼꼼하게 채점하고 S 빠진 거 이렇게 했던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좀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리고 이제 단어 배열 영작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문 속의 어휘 활용.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골 때리는 게 모든 학교가 내진 않는데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교가 예일여고인데 5문항 정도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무슨 문제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사실은 저 문제가 5문항이고 배점이 예를 들어서 15점 내지는 뭐 9.5점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 애들이 딱 시험 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거야. 시험장에서 진짜 대박. 나 이거 진짜 못 보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완전 내 대입에 진짜 직결되고 기록에 남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서 돌아버리겠는데 시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르는 지문이 우수수수수 5문제가 스트레이트로 쭉 나와버리는 거야. 모의고사도 아닌데. 어떻겠어 기분이? 썩었지 뭐. 기분이 완전 진짜 뭐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고 2번 읽어도 모르겠고 단어도 어렵고 보기 선다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순간 멘붕이 와서 5개 중에 5개 다 맞는 애는 거의 없고요. 2개 내지는 뭐 1개 맞는 애들 아니면 3개는 맞고 2개는 틀리는 애들 뭐 대부분은 한 5개 중에 1개는 2개밖에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을 할 때 자기는 외부 지문이 너무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한 60점, 70점 맞는 애들이 외부 지문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범위 속에 있었던 그런 것이나 똑바로 공부를 해갖고 맞추는 게 사실은 좀 더 전략적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요. 저런 유형들을 두루두루 학교에서 지금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사실 어저께도 교육을 했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어려운데 뭐 어쩌라는 거냐. 먹고 죽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애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 온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거는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너무나 그 비현실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렇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좀 다르다. 범위도 다르고 난도도 다르고 출제 경향도 상당히 다른데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봐야만 하고 그런데 그게 기준이 과연 어떤 정도,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잘 봐야 되느냐 그리고 왜 잘 봐야 되느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졸려. 자꾸 들리 감기지 이 시간에, 그치? 일단은요, 여러분 그 입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낼 거야. 5분에서 10분. 조금만 참아. 너무 시계를 보고 그래, 부끄럽게. 응?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그러니까 정시는 이제 수능 보고 가는 거고 수시가 이제 좀 있으면 원서스는 시즌이 돌아올 건데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리고 논술 전형 크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내신을 어마무시한 퍼센테이지로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걸 학생부 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부 종합 아니고 학생부 교과라고 얘기해. 학생부 종합은 주로 뭘 보니? 생기부를 보죠. 생기부하고 교과 세트를 보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그런 어떤 비교과나 입시 교육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느 정도 내신을 잘 봐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들이 아마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가고 싶은 대학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냐면 755명. 홍대가. 그리고 제일 많이 뽑는 학교가 이제 홍대죠. 그리고 제일 적게 뽑는 학교가 서울시립대에서 170명. 이렇게 이제 뽑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생각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보냐면 주로 이제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시에서 유서가 45.54%나 뽑는 거야, 홍대가. 그렇죠? 그리고 전체 수시와 정시 다 합치니까 28%이 정도가 돼서 사실은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 전형으로 가겠지 얘들아. 그치?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저 전형으로 뽑으니까 갈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저렇게 많이 뽑고 저 전형으로 합격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저것만 보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또 저것만 보진 않고 저것만 보는 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수능에 최저라고 하는 조건을 내거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한 0.8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고 0.8등급에서 1.12등급? 이 정도가 돼야지 돼요. 그 생각을 해봐. 생기부도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보는데 내신이 극상위로 좋아야 저 대학에서 갈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사실 또 그것만 믿을 수가 없는 게 대학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저 강원도 어디 정선에 있는 인원이 한 150명밖에 되지 않는 고등학교에서의 1등급인 학생과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양천구에 무슨 명덕 외고의 정말 1등급인 학생이 같은 수준이기는 좀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조건을 들어서 좀 뭔가 페어하게 선발을 할 만한 도구나 장치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사실 내신 외에 이렇게 수능에 최저 등급을 보는 학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빡세냐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서울시립대는요. 내신으로 한 0.8등급, 그러니까 1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교에서 몇 등 정도야? 1등? 0.8등급인데 그런가? 자, 300명이라고 칠게. 그러면은 1등급이 4%란 말이야. 그치? 4%면은 38에 24, 24등까지가 1등급이야. 자, 그런데 0.8등급이라고 했으니까 대체로 한 20등 안짝에는 들어가야 돼. 그치? 전교에서는 20등 안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으로만 우리가 선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명지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한 20등 안쪽, 한 15등이나 14등 뭐 한다고 칠게. 걔가 이제 저기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가려면은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이 2 요 정도 등급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뭐 하나 잘못 봐서 수능날 컨디션 안 좋아갖고 수학에서 3자 하나 그렸다 그러면 끝이야. 3을 하나 그리면 대신 국어를 1등급을 찍든가. 그치?
영어를 절대평가지만 A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좀 난다긴다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수능 당일날까지 그 점수를 유지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등급을 2등급 이상 1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선생님 중3 때는 진짜 서울대 수석하는 줄 알았어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일을 내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현실을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른 기준들도 있다. 내신만 믿을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 이름이 우리가 이주화 어학원이잖아요. 제 이름인데 이름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벽에다 뻑큐라고 써놓고 이주화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폭탄 그려놓고 이주화 뻑큐 막 이러고 진짜 비방용인데 아무튼 이런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진짜. 몰카 설정해서 진짜 착수 들어갑니다. 해마다 지우면은 벽지 뜯어다가 또 써놓고 또 써놓고 막 이러시는데 아무튼 이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써서 학원의 이름을 지금 지었죠. 후회해요 솔직히. 사람들이 막 이주아야 어디? 이주아 이주아가 빡세다. 너무 어색한 거야. 내 코앞에서 막 자꾸 그런 얘기 하시니까 생각을 해봐. 너한테 막 김기웅이야 여기. 김기웅 진짜 극혐이야 극혐. 헬경아 진짜 완전 짜증나. 진짜 재수없어.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게 너한테 하는 얘기 좀 들리지 않겠니? 네 이름에 뻑규가 뒤에 붙었다고 생각해봐. 정말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 지웠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런다고 생각해봐. 어린 것들이. 기분이 좀 그렇죠. 아무튼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이게 내 숙명인지 뭔지 뭐 제 이름을 걸고 해서가 아니라 아무튼 굉장히 좀 벗어날 수 없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어떤 귀착 관계에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이주화 어학원에서 초등부 때부터 중등관을 거쳐서 고등관으로 이양이 돼서 정말 뼈를 묻는 우리 패밀리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고등학교 가서 좋은 실적들을 내는 건 남 일이 아닌 거야 더 이상. 그쵸?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오래 안 다니셔서 당연히 우리 가족이죠 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대로 이끌어내고 계속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 너무나 필수적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온 거지 사실은. 그치? 자, 그렇다면 시끄러 새끼야. 자, 일단은 고등학교 내신 관리의 솔루션 스텝 1, 2, 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정말 어휘예요. 어휘. 단어 외우기 너무 힘들죠. 재미도 없을 거예요. 저 책들 좀 보세요. 토 나오죠. 진짜 극혐.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색깔 좀 봐 진짜. 저래. 자, 저 책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치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선배들은 커닝과 치링과 정말 부정의 길을 일삼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를 들면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게 군대 갔다 제대했더라. 제가 진상범의 떡집도 아들인데 그냥 내가 무심코 그날따라 교실을 이렇게 쭉 순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누가 있는 거야 교실에. 근데 그 각도 있잖아. 저 창문에서 살짝 보일랑말랑한 각도 있잖아. 그냥 슬쩍 봤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 벽을 따라서 저쪽 끄트머리에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더라고요. 왜 앉아있겠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봤더니 뭐하냐? 갑자기 표정이 장난이 거기서 이제 읽었죠.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걔 표정 때문에 걸린 거예요. 하려면 잘하든가. 그래서 테스트룸에서 저 책을 꺼내다가 빈 교실에 가서 베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치고. 그렇지만 누구한테도 있었던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치질과도 같죠. 다들 치질을 갖고 있지만 나는 아닌 것처럼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친구의 책을 찢었어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걸리면 찢어요. 그리고 찢고 네 돈으로 다시 사라. 아니면 바로 퇴원 조치를 취하던가 뭐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단어가 얼마나 힘들지 솔직히 나보고 하라 그래도 나도 되게 싫을 것 같고 못할 것만도 같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하지만 이 어휘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휘가 안 돼 있는데 모의고사나 내신이 잘 나올 수 있는 얘들은 없어. 그리고 우리끼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학원 안 다니면 네가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한 60개 단어 외우겠냐?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학원을 그만둔 이후부터 한 고1 때 그만뒀다고 쳐? 고3 때까지 단어 1개를 안 외웠대. 단 한 개를 안 외우고 수능자까지 간 애도 있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엄청난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람이 그런 거죠. 헬스클럽 안 끊으면 운동 안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사실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휘집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시험 보고 있는 능력과 어원편이나 This is vocabulary라든가 이런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지 쌤이 줄고 계시는 우리 기출 단어들, 토 나오는 기출 단어들 이런 것들 정말 써보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싫어도 이렇게 습관처럼 좀 하고 계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정말 자신있게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데 외울 때 얘들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을 항상 봐야 돼. 그리고 단이어, 동의어가 너무 싫겠지만 정말 보고 나면 너가 진짜 달라질 거야. 진짜로. 그 약간 영어의 여왕이나 영어의 왕자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밤마다. 약간 못 올라갈 나무 같은 존재? 영어과에 있어서는 걔네는 정말 단어가 갑이죠. 거의 갑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어휘 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바로 어법과 구문입니다. 뭐 투부정사나 가정법이나 분사구문이나 분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걔네들은 그저 외우자고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문 안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독해할 때 끊어읽기 단위로 구나절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냥 주르르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끊고, if 앞에서 끊고, 위치 앞에서 끊고, 정명구 앞에서 끊고, 직독직해 끊어읽기를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3등급과 그 이상으로 완전히 구분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독해력인데요. 독해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읽을 수 있기가 좀 쉬운 지문들보다는 좀 어렵고 좀 난해하고 해석본을 봐도 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그런 지문들을 몇 개씩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로 꽂혀있는 그런 정규 교재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자바라 독해 이런 것들 약간 좀 이게 뭔 소리야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뭔 소리야 지금 뭐래냐?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걔가 뭐래냐? 헐. 아 진짜 바보 같은 교재 이게 아니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그 단계가 안 돼서 그래요. 지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모의고사가 최소 그래도 고1 모평 3월 6월 정도를 봤는데 1등급 끝자락이나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도 내신에서 그렇게 막 엄청 헤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굉장히 뭐 국제중학교를 나오거나 뭐 어려서부터 공부를 그렇게 해왔어도 되게 꼼꼼하게 집요하게 어법이라든가 오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약간 겉멋만 든 허세 영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신은 어차피 봐야 되잖아요. 외국으로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잔소리 같고 약간 너무나 피상적이고 좀 북가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이거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써봤습니다. 일단 내신은 누가 내죠? 제가 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각각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면 그 학교에 배정을 받으신 영어 선생님, 각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내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별로 내신 대비하잖아. 그런 예일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21명이었어요. 21명. 21명을 앉혀놓고 내신을 하는데 그 중에 범위를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 있더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데 어떤 애는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떤 애는 범위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애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 낸대요. 여기서 어법 이 문제 낸다고 하셨어요. 이런 애가 있고 헐 우리 반에서 얘기 안 해줬는데 뭐 이런 애가 있고 얘기 안 해줬겠니? 네가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범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시험 관리입니다.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시험의 일정에 대한 관리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한 4주 전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과목별로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내공이 있는 사람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확 돌아가고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서울대 간다? 이제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학력고사만 갖고 시험을 봤으니까 수능만 갖고 그러나 지금은 내신이 들어가고 생기부 관리가 들어가고
그런 전반적인 입시 구조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1등급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입시 구조에서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우리 이제 2학기에 내신 남았잖아. 그런 거 진행할 때 계획 세우는 걸 최소 몇 과목 정도는 내가 정말 빡세게 한번 내가 해버리라, 이런 화이팅 넘치는 생각이 사실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뭐 시간 관리 그리고 학습 관리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이주아학원 중등간에서 진행하는 단어 테스트 있잖아. 그거 겨우겨우 통과하든 재시험으로 통과하든 지금 통과하시는 거 겁나게 나중에 정말 잘했다. 내가 그때 진짜 너무나 빡세고 너무 하기 싫었지만 진짜 내가 잘했다 그때. 그래도 좀 해놨더니 낫다. 이런 생각이 100% 드실 겁니다. 진짜로. 두 번째는 어법 말씀드렸죠. 지금 문법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또 우리 순방 콜라우드의 어법 매뉴얼 진도 나가고 있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교재예요. 나는 중등부에서 안 썼으면 하는 교재였어요. 진쌤이 너무나 욕심있고 의욕이 있으셔서 중등부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쓰는 교재인데, 제가 왜 중등부에서 안 썼으면 했냐면요. 고등부에서 쓰고 싶어서, 고등부에서 쓰고 싶은 교재라서 미리 쓰면 나중에 못 쓰니까, 그래서 좀 욕심나서 안 썼으면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저 교재 뒤에 보시면 이제 실전 테스트 그 분량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왜 틀렸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맞는지 그런 집요한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해요. 그냥 맞았다고 동그라미 확 하고 틀렸으면 탁 하고 그냥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의고사 잡아라 뭐 유형 독해뿐만 아니라 실전 수능 모의고사들도 지금 풀고 계시는데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독해 지문에서 하루에 6개, 7개 만약에 진도를 나간다고 한다면 그 중에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2개 지문 정도는 한 줄 해석도 하고 주제가 뭔지 요약 정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어학 실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베이스가 이렇게 단어랑 어법이 탄탄하고 그 와중에 독해 훈련까지 한 애는 어딜 가도 2등급 이상 나와요. 진짜 첫 시험에 약간 삑사리 날 수 있어요. 유형 제대로 확인 못하고 이게 뭐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미리 잘 몰라가지고. 그러나 베이스가 돼 있으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예시를 들면요.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간고사 이번에 내려고 1학년에서 중간고사에 78점을 받은 여학생이 있었어. 근데 걔는 중학교 내내 진짜로 전교 5등 바깥에 벗어난 적이 없어. 너무나 모범생이었고 여러분하고 비슷했을 수 있어요. 악기도 연주 많이 하고 정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도 다 참여하고 대의원회였고 굉장히 나름 정말 인기도 많고 그런 아이였는데 78점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78점 애들이 다 받은 게 아니라 지가 되게 못 본 거야 그거는. 왜냐면 90점도 있고 95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등급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러다 정말 나는 대학도 못 가겠구나, 개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이번 기말 때 이제 학원에 오게 됐었어. 기말 직전에. 근데 이 아이는 일단 제가 보니까 레벨 테스트 결과 기본이 있더라고요. 어휘도 좀 되어져 있고 어법이 좀 약하긴 하지만 아주 바닥도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점수를 못 받았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또 첫째고, 그러니까 그런 예시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 친구한테 2번, 3번 정도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예림이라고 치기 이러면 그냥 가명어를, 예림아 너가 지금 선생님 보기에는 어법도 돼 있고 단어도 돼 있어. 그리고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지문이야. 그러면 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닥치고 외우고 반복하고 회독수를 높이고 한 지문을 7번, 8번 보는 것 뿐이야. 그걸 하고 시험장까지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가. 그러고 나서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난번 중간고사보다 5점 정도 올리는 거 목표로 하자. 우리 중학교에 비해서요,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도 안 먹히고 갑자기 10점, 20점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럭키하게 이 친구가 이번에 97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흔하진 않아요. 되게 특별한 사이고, 걔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자기의 기본기를 믿지 못했던 불신감이었죠. 근데 저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어휘도 되고 어법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보면 선생님 보기엔 시간 문제지 조금 오르긴 오를 것 같다. 그렇다고 난 10점, 20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무슨 웹툰의 주인공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히어로가 돼가지고 미친듯이 다 후리고 다니고 막 공부를 갑자기 잘하고 막 명문대를 가고 드라마 주인공,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지겹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담히 진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그런 여자 또 남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정도였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하지. 핵노잼. 진짜 공부 얘기하고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쵸? 자, 미안하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등부에 이제 찬바람 불면 오시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또 2학기 9월, 10월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실전수능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